안녕하세요. 구강내과는 처음이지의 이정은 원장입니다. 구강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드려 봤는데요. 설명만 들으셔서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보면서 제가 이게 암이다, 아니다, 혹은 암인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사실 뼈가 자라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골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건 암이 아니에요. 근데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제가 인턴 때 이제 구강외과에서 주말에 응급실 당직 서고 있었을 때 접수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40대 아저씨 한 분이 오전에 아침에 그 바지 지퍼도 안 올리고 헐레벌떡 막 뛰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오늘 양치질 하다가 내 입안에 암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이 외골증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거울 딱 봤는데 혀 밑에 막 거대하게 뼈가 자라 있으니까 걱정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외골증은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심하신 분들은 턱뼈가 이제 양옆으로 자라면서 이런 뼈의 증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 소견으로 보고요.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여기 아래 치아 안쪽에 생기는데 위턱뼈 쪽에 자라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이런 구내염 다들 뭐 생활하시면서 한두 번은 꼭 겪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구내염이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후에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내염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혹은 너무 자주 계속 반복해서 생겨서 뭐 구내염이 계속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암인지 걱정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암으로 직결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통증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너무 자주 생기거나 너무 크게 생기게 되면 병원에 한번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거는 외상성 궤양으로 보이는데요.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거는 외상이 없을 만한 부위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외상성 궤양은 뭐 치아에 씹히거나 혹은 이제 사랑니가 나면서 볼을 눌러가지고 상처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혀 옆부분을 치아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2주 이상 지속되면 암을 의심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상성 궤양은 외상 요인이 없어지지 않으면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는 외상성 궤양 같은 경우는 오셔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주면 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강암 중에서 혀에 생기는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상성 궤양이 지금 이 그림처럼 혀 옆쪽에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 부위에 생긴 이 외상성 궤양이랑 비교하실 수 있게 혀에 생긴 구강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강암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물론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은 1번 2주 이상 지속이 된 거고 2번 경계가 아까 그 사진보다는 훨씬 불규칙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이 혼재돼 있고 그리고 보통 아까 보여드린 외상성 궤양은 굉장히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병소는 그만큼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건드려 보면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구강 건조가 오래되셔서 이제 혀가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혀를 가진 분들은 이게 혹시 설암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구강 건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시고 이것도 통증이 좀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혀 자체를 어떻게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건조에 대해서 침샘의 침 분비를 도와준다거나 이제 보조제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이제 편평태선이라는 질환으로 진단된 케이스인데요. 편평태선 혹은 이제 이따 보여드릴 뭐 천포창, 유천포창 이런 입안에 생기는 아프고 빨갛고 이제 오래가는 그런 병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그거는 오래되었을 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1% 내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행이 되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당장의 암은 아닐 수 있지만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잇몸이 전체적으로 헐면서 이렇게 피가 나고 궤양이 생기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오래 두시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 내원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흰색 병소인데요. 볼 쪽에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물었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 오랫동안 물어서 생긴 흔적이라서 뭐 악성 종양이나 나쁜 병을 의심해 볼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선과 더불어서 아까 보여드린 외상성 궤양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외상 요인을 줄여주는 뭐 예를 들어 이를 덜 물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백반증이라고 부르는 병소들인데요. 점막에 흰색으로 두껍게 케라틴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소들은 암으로 갈 가능성이 앞서 보여드린 것들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꺼운 이불 밑에 계란을 두고 오래 지나면 그 계란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두꺼운 케라틴층 밑에 그 세포가 있는 거예요. 오래 지나면 그 세포가 이형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백반증이 있으시다면 꼭 조직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나빠 보이지 않아서 조직검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병소가 더 커지지는 않는지 더 깊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유두종 혹은 이런 섬유종 같은 이제 양성종양 생기는 경우에 이거는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면서 조직검사 보내게 되고 크게 뭐 나쁜 병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요거는 간단하게 떼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병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병소들은 자주 생기는 질환들이고 뭐 어떤 것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어떤 것들은 그냥 두셔도 괜찮은 이제 그런 병들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 구강암을 검색해보면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진행된 분들은 이미 본인이 뭐 암이나 나쁜 병일 거라는 거를 아시고 보통은 치료를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이잖아요. 구강암이 조기에 진단되기 위해서는 조금 쎄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암으로 진단했던 환자분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쎄해서 제가 초기 암으로 진단을 했는지 그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환자분은 굉장히 젊은 여성분이셨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8개월 정도 혀 옆쪽에 빨갛게 병소가 있는데 많이 아프지는 않고 욱신욱신거리면서 그냥 좀 불편하다. 근데 이게 안 없어진다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외상성 뭐 구내염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혀가 외상에 의해서 쓸린 상처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경계가 불규칙하고 그리고 흰색과 빨간 병소가 좀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는 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병소 자체가 깊이까지 좀 침습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대학병원에 가셔서 조직검사를 꼭 받아보셔라 라고 했고 초기 암으로 진단돼서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 완치돼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런 병소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넘기실 수 있지만 요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통증이 심하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은 이제 80대 할머니 분이셨는데요. 친구분이 저희 병원에서 구강건조 치료 받으시고 너무 만족해서 이제 뭐 나도 입안에 뭐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오신 분이셨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뭐 섬유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병소는 제가 핀셋으로 딱 건드렸을 때 바로 출혈이 났거든요. 그리고 한번 떼보려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바스러지듯이 조직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요것 또한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조직검사 보냈고 이분은 그리고 이전에 혈액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암이 이제 재발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암 치료에 바로 들어가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이 인터넷에 구강암을 쳤을 때 나오는 사진들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깔끔하게 생겼으니까 암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좀 암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의해보시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구강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 드려봤는데요. 혹시 내 입안에 있는 게 안 없어지고 아프고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구강내과, 특히 연세포스트 구강내과 내원하셔서 암인지 아닌지 저희와 함께 상의해보시고 빠른 치료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저희가 촬영하다가 약간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혹시 모르겠어 가봐야겠어. 약간 뭔데? 무서워졌어. 나 진짜 무서워졌어. 아, 그래? 왜? 무서워?